롤러 코스피 이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예. 예, 우리 코스피가 마치 놀이동산의 롤러코스터처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 건 잘 아시죠? 예, 최근에는 좀 그래도 그나마 안정이 좀 돼서 또 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사이드카가 몇 번이나 발동된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제가 그 구체적으로 뭐지 하여튼 좀 많이 됐다. 최근에 많이 예. 왜냐하면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바람이 좀 세지 않습니까? 글쎄요,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무려 83회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 서킷 브레이커가 10번 발동이 됐습니다. 근데 그중에 대부분이 언제 발동됐는지는 아시죠? 예, 5월 최근에, 27일 이후입니다. 그래서 ETF 도입 이후에는 무려 사이드카만 52회, 서킷 브레이커는 10회 모두 5월 27일 이후에 발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5월 27일 이후를 보면 이게 63일 거래일인데 그중에 62회가 발동이 됐기 때문에 사실 숫자적으로 따져보면 거의 하루에 한 번 발동돼 왔다. 좀 진정되고 있다고 부총님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의 결과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롤러 코스피의 주된 원인은 5월 27일 도입된 ETF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숫자로 봐서 제일 많으니까요. 62회나 되니까. 자, 삼전 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나와 있는데요. 1월 13일 날 김용범 정책실장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CEO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부총리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1월 13일 당시에 아니면 사후에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예, 뭐 당시에 저렇게 그 하는 부분은 몰랐고요. 그 전에 12월 달에 이제 환율이 좀 변동성이 있을 때 해외에서는 이렇게 허용하는 제도를 한국에서는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해외로 나가는 요인이 되지 않냐 그런 논의는 한 적은 있습니다. 한 적은 있고. 네. 근데 저 정책실장이 CEO 불러서 이렇게 한다는 그 자신은 몰랐고. 네. 1월 16일 날 한겨레 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금융위원회에 개별 주식 레버리지 ETF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다. 이렇게 김용범 실장이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16일 신문 보고 아셨습니까? 아니면은 그 전에 아셨습니까? 뭐 저 부분도 제가 1월 16일은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고 우리가 그때 논의를 했기 때문에 뭐 그 이후로 저런 부분에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예. 근데 부총리님 그거 할 수 있다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이 부총리님이 우리 경제수장 아닙니까? 경제수장께서 움직이셔야지 예, 정책실장이 저렇게 뭐 CEO들 모으고 언론에 얘기하고 금융에 숙제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방향을 정하면은요 개별적인 어떤 상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하고 이렇게 금융위하고 해야지. 금융위하고 해야 되는데 왜 정책실장이 나서 일일이 다 하냐고요. 금융위하고 자, 1월 19일 그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 청와대가 금융위의 과제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금융위원 직원을 인용해서 청와대가 금융위의 과제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나와 있고 나중에 내가 금융위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월 30일 보면은 금융위 내부 문건인데 제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만은 이 내부 문건에 보면 하반기에 상품을 출시한다고 돼 있어요. 저도 공직 31년 했습니다만 하반기 이러면은 보통 10월, 11월 뭐 이 정도에 출시하는 거를 얘기할 텐데 문건에 하반기 출시한다고 해놓고 실제 출시된 날은 5월 27일 상반기에 출시를 한 겁니다. 이 의사결정 과정 이건 또 누가 한 건지 제가 궁금한데 그건 또 금융위에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5일 날 김용범 실장은 다시 서울경제하고 인터뷰에서 금융위의 시행령 빨리 개정하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지금 인터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4월 17일 차관회의하고 4월 21일 국무회의하고 4월 28일 시행령 공포를 하고 5월 27일 날 이제 시행을 한 겁니다. 공직에 우리 부총님이나 저랑 뭐 같이 시작을 해서 오랫동안 공직에 있었는데 이렇게 시행령을 급속하게 진행을 하는 경우가 참 흔치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것이 뭐냐?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빨리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5월 27일 시행한 거 아닌가. 정상적이라면 뭐 입법에도 좀 오래 천천히 하고 의견 수렴도 더 하고 원래 금융위의 내부 문건처럼 하반기 10월이나 11월 되어서 시행을 했어야 정상일 텐데 이렇게 서둘러서 의사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차관회의 국무회 다 거쳤는데 차관회의 국무회에서 아무런 토론이 없었다고 지금 제가 회의 자료를 받았는데 회의록 받았는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 우리 장을 정시를 롤러코스피로 만드는 이런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차관회의고 국무회의고 제대로 된 토론 한 번도 없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전부 반성하셔야 됩니다. 국무회의가 뭡니까? 나라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자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그때가 좀 부담스러우면 차관회의라도 제대로 토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바로 통과시키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G20의 국가에 세계 10위권 경제 국가에 세계 6위 수출 국가라는 나라에서 의사결정하는 과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저는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답변 좀 이따가 하시죠. 자, 금융위 ETF 지시 한번, 금융위 위원장님 안 나와 계시고 부위원장님 나와 계시네요. 예. 권대영 부위원장님, 1월 19일 동아일보 보도에 하면은 금융위 관계자 발로 청와대가 국내 증시 경쟁력 제고 방안 추가로 논의하면서 금융위의 과제가 떨어진 것, 즉 떨어졌다. 이 말은 뭐냐? 위에서 밑으로 보낸 거예요. 청와대에서 보냈다, 지시 받아서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청와대 지시가 대통령 지시입니까? 김용범 정책실장 지시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허위 보도입니까? 동아일보 저 보도는 기사는 허위 보도. 제가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금융위원회가 여러 의견을 들어서 금융위원회의 과정을 거쳐서 정책 결정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 제가 공직 생활한 경험으로는 바로 부인하거나 보도자료에 대해서 해명 기사를 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이 동아일보 보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으셨어요. 흔히 보통 관례적으로 해오던 관료들의 습성하고는 전혀 다른 행태를 보였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내부 문건, 2026년 하반기 상품 출시라고 분명히 만들어서 향후 일정을 해놓으셨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급하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하반기로 하기로 한 거를 5월 27일 출시, 즉 차관회의 국무회의 서둘러서 4월 17일 차관회의 하고 4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한 이 의사결정은 부위원장님 누가 한 겁니까? 원래 내부는 하반기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금융위 내부에 적법 절차를 거쳐서 했지 이런 뭐 특정한 일정에 맞춰서 출시한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말씀. 회의는 한번 했습니까? 이 내부 회의 같은 거는 했습니까? 예, 아니면 의견 수렴은 좀 했습니까? 예, 저희가 그 입법 예고 과정에서도 의견을 거쳤고요. 이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거는 이 시기를 하반기 하기로 한 걸 5월 27일로 땡긴 거, 이건 누가 결정했습니까? 특별히 뭐 땡기고 늦추고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일반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생겼던 일이라고 보고 우리 부위원장님이 전혀 그런 이제 사실은 없습니다. 정무직 되시더니 답변도 잘 피해 가시네요. 사실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하반기 출시하기로 했으면 천천히 충분히 수기해서 하는 게 보통입니다. 이걸 5월 27일 땡겼으면은 부위원장님이나 위원장님이나 김용범 실장 중에 누군가의 지시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급하게 땡겨서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업무 과정에 있었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반대되는 증거가 나오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부총리님, 네. 이런 게 4월 17일 차관회의 올라오고 4월 20일 국무회의 올라가는 상황 같으면은 차관회의 하고 나서 보고 받았습니까? 이런 게 올라간다는 거를 예, 받았습니까? 작년 12월 달부터 그런데 아무 문제 없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예, 이거 왜냐 그러면은요. 차관회의에 올라가던 국무회의는 이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에 이렇게 좀 레버리지 ETF 좀 안정을 보이는 게 이 상품의 그 여러 가지 구조도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품 구조를 이렇게 짰으니까 우리 그때는- 정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삼전 닉스를 단일 종목으로 만드니까 이런 문제가 차관회의 발생한 거 아닙니까? 국무회의는요. 이렇게 레버리지 ETF를 이렇게 만드는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한 이후에도 보면 금감원장은 들어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자, 이렇게 돼 있고 금감원장과 금융원장은 송구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김용범 실장은 레버리지 탓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인터뷰를 했습니다. 시작은 김용범 실장이 해놓고 사과는 장관들이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정상적인 정부 운영입니까?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시장은 정책실장만이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계부처 장관이 모여서 12월 말에 그런 논의를 했기 때문에 시작은 거기서. 그러니까 그 시작을 그럼 부총리님이 하셔야지 왜 일일이
아니 그러니까 그게요. 저는 그게 정책실장만이 보인 게 아니고 그런 장관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정책실장이 이렇게 금융위하고 소통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지면 알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의원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제도 도입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상품의 설계 과정에서 이런 사항을 좀 더 치밀하게 하지 못했다는 점은 저희들은 좀 다르게 받겠습니다만 이런 제도가 해외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은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할 수 있고 우리 국내 투자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이번에 레버리지 ETF를 저희들 그 F4 회의 해가지고 그 3천만 원 한도하고 현금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변동성이 확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최근에 정시의 변동성은 꼭 레버리지가 뭐 탓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건데 왜냐 그러면 이게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리밸런싱 그런 측면도 있고 종합적으로 했는데 어쨌거나 저희들이 좀 더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저 제도를 보완한부터는 조금 변동성이 좀 잦아들어서 그나마 또 저희들은 이런 제도의 어떤 설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교훈도 느끼게 됩니다. 네. 너무 늦게 느끼신 것 같고요. 이 문제의 핵심은 청와대 정책실장만 보이고 경제수장이 안 보였다는 겁니다. 부총리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요 나서는 게 어떤 의원님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데 나서는 거죠. 모든 부처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제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부동산도 해야 되죠. 제1도 해야 되죠. 물가도 해야 되죠. 네. 예, 박상 의원님. 네. 네. 그냥 냅두셔도 되겠습니다. 네.